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검찰이 되도 않는 사건으로 기소를 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받으려고 항소한다. 김진욱 대변인,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이런 시각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다만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꾸준하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도 아니겠는가. 특히 검찰이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예. 그동안 많은 이 오남용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십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이제 어제 국무 그 회의를 통해서 이번 정부 조직법이 이제 통과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그 확실히 이 검찰청이 내년 이맘때면은 이제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두 기관으로 분리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그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깊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이지 특정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무리한 기소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그런 문제들 정말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시각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저런 지시인지 일단 지시로 들려요. 검토해보라고 했으니까. 그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 관련된 사건에 당장 계류돼 있잖아요. 예. 위증교사 사건만 하더라도 항소심 가 있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상고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계적인 상고는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예. 기계적인 상고는 지금도 민생범죄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해보면 많이 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 맡겨두면 될 일인데 또 하나는 기계적인 상고인지 아닌지는 검찰 자체가 판단해야지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안과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여권 내지 이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것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찌 보면 무죄 석방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 석방 결정을 잠시 보류해 두라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문제 삼았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측에 대해서는 이거 제도 운영할 때 좀 엄하게 하고 상대방 측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이 검찰의 운영과 관련돼서 저렇게 대통령께서 개입하게 되면 또 다른 이 전체 체계를 흐트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를 지적하고 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겠다,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항소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거를 저는 이 두 분 사이의 대를 느끼면서 보는 게 사법 체계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 범죄는요 피해자가 있어요. 지금 물론 공무원들 범죄는 피해자가 없죠. 피해자가 국가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민생 침해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매일 재판부에 나와서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그렇게 탄원서를 내면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가 객관적으로 잘못된 거였다. 그럼 피해자의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검사한테도 탄원서 내고 재판부에 탄원서 내고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라는 소리인가요? 그건 아니고 시스템을 좀 더 가다듬는 방법으로 가야지. 아니 본인들 범죄에 관련돼서 정치인들 범죄는 피해자가 없다고 우리가 평가하지만 국민이 피해자지만 피해자 있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그럼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 나왔다고 해서 항소하지 않나요?
항소할 만한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야권에서는 검찰청 폐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들이 자신의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어떤 그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승전결 이재명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생 사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호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 바꿔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딱지 붙이기와 다름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 피해자가 있는 그 상황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항소를 포기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특히 그 검찰이 패소했을 때 이것을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행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오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하면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 나오는 경위나 계기가 만약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예. 또는 국회 입법청원이나 청원이 제기돼서 이거 너무 검찰의 기계적 항소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걸 접하고 나서 이거 검토해보라 이런 차원하고 다른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뭐 철학이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문제 제기하는데 당사자가 이미 당사자잖아요. 그럼 뭔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이고 자신의 재판과는 무관한 발언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반발에 나선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도륙하고 아니 뭐 검찰청 해체한다는데 파견 검사들이 본인들 의견 표명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걸 또 법사위에서 개입하겠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내부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어떤 반발 목소리가 있다,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보도나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어제 와서는 그 파견된 검사 전원이 입장문을 낸 거예요.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물론 뭐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첫 번째는 어쨌든 기소하고 수사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여권의 철학이잖아요. 이게 국민적 어떤 사법 서비스에 좋다라는 것이고 수사한 검사가 또 기소하면 안 된다. 공판 유지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게 법이 시행돼야지만 이 본인들이 입법 취지를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특검 검사들이 나 이거 복귀하겠다라고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법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미 그렇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법사위에서 저거를 비판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입법한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폐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적 개선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검사들도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공소권, 기소권, 수사권 다 있고 그다음에 마구잡이 수사하고 머니터리 수사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고자 해서 검찰청 폐지를 하는 건데 이거 살려놓는다. 아니 그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적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권한을 주고 나를 향해서 올 칼끝에 대해서는 무디게 하고 이렇게뿐이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사위에서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선 수사 기소 분리가 옳다는 명분으로 검찰청을 폐지를 하는데 특검에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까지 하는 이 상황, 이 논리적인 모순에 대한 질문 같거든요. 이 질문 어떻게 들으세요?
특검의 역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집단적 학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학명이다. 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특검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법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아직도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 체계를 무시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특검처럼 이렇게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본인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이 법 체계를 법으로 지금 정해놓은 것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국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특히 이 검사들이나 이런 게 가능하죠. 국가 공무원들 중에서 집단 행동하는 공무원들 어디 있습니까? 교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검찰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검찰이 늘 해왔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만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특별한 죄목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만을 수사하게끔 그것도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적용하는 검찰권의 행사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항명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하면 예. 물론 이제 민간기구지만 금감원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또 법을 개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느꼈으니까 개정하지 않았겠죠. 또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든지.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저는 집단 반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 검찰을 복귀시켜서 민생범죄에 투입할지 아니면 검찰청 폐지를 늦출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정부 여당은요,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어왔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 연속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럼 배임죄를 폐지를 하면 실제로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다른 구성 요건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예. 뭐 대체입법 한다고 하는데 대체입법이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안 밝혔어요. 그 사이에 입법적 공백이 생기는 거고 예. 저는 배임죄 관련돼서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상법상 배임죄가 있고 그러니까 재계나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첫 번째 상법상 배임죄 폐지 여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너뛰고 일단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 일단 대통령이 저 배임죄에 적용된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폐지하게 되면 면소 판결할 수밖에 없죠. 예. 배임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폐지한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역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법조인 사회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은 그대로 두고 각각 그 상황에 맞는 유법성 조각 사유를 만들자. 예를 들면 경영 판단의 법칙에 들어맞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유법성 조각 사유를 넣고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유법성 조각 사유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요. 모든 조직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전부 처벌할 수 없어요. 국가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범죄, 그다음에 각 부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범죄, 지자체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지자체장, 그리고 대기업 뭐 이런 그 경영자들, 아니 대기업 경영자들 모두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 거고, 그러나 무분별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저런 어떤 그 정치권이나 경제의 흐름을 물꼬를 싹 돌려가지고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면소 판결할 수 있는 입법을 한다. 폐지. 이거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이런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식화해서 공당해서 저렇게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임죄의 처벌 규정과 기준이 과하다라는 지적은 경영계를 중심으로도 쭉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다만 그러면 배임죄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걸 폐지했다는 건 누군가의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없다라는 시각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을 기승전 이재명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라고 말씀 주셔왔던 것들을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가를 먼저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배임죄 폐지에 의해서 본인이 면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재계에서 기업 활동을 이 배임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너무나 옥죄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안 해왔습니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노조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예. 기업에게 어떤 부담을 좀 줬다면 기업이 조금 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장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배임죄에 대한 부분을 좀 그럼 완화하고 폐지시키는 쪽으로 검토해보자. 대신에 그와 관련돼서는 보완된 입법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논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이재명 위안법 아니냐 이렇게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배임죄와 관련돼서 재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재계에서도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하시면 될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 일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 연관된 내용들만 건드리니까 대통령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게 그렇게 부당하면 대체입법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대체입법 나온다는 건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 개정하면 면소가 안 돼요. 피해자면 면소가 돼요. 아니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죠? 늘 개정을 해왔고 방통위 피해자하고 비슷하잖아요. 방통위 그냥 개편하면 될 거를 폐지해가지고 위원장 쫓아낸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2008년도에도 방송위원회를 갖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법을 바꿔가지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모든 행위가 누군가를 겨냥한 그런 입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오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조심해 주시면 돼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는 선을 긋는 여당. 하지만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야당 입장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도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녹취도 공개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데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사무실 가시죠.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이라면 정말 좀 충격적인 이야기고 만약에 이 당비 대납 의혹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금전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저거는 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죠. 그래서 법원도 엄하게 처벌해 왔는데 저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뭐 물론 민주당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 번 있었던 유형의 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법한 얘기다. 두 번째는 저게 또 이번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또 녹취록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해당 시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럼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연관성이 있는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특검이 하고 있잖아요. 현 특검이 인지해서 저 부분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수사 범위와 제한이 없다면 인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에 나오면 바로 인지해가지고 압수영장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부분을 인지해서 하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정말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세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저 부분도 김민석 총리 수사에 응하시고요. 그렇게 떳떳한 무고함을 밝히세요. 서울시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함이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로 갑시다. 김민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김민석 총리를 돕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를 했거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에요. 좀 지켜봐야 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바로 또 그
본인도 해명을 했고 예. 또 본인 해명을 못 믿겠다고 하고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수사하자고 하니까 조만간에 수사로 이제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는 어제 이 당사자가 했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좀 참고해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만난 사실이 있느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하면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서울시 산하 단체인 서울시 사격연맹의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뭐 종교 단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였어요. 무관하다는 취지로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호 의원이 이거를 어제 폭로를 했는데 진정호 의원 사격 선수 출신 아닙니까? 국가대표 출신이신데 뭔가 사격 관련된 인사들끼리 그 서로가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김경 문체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특정인을 거명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그 누군가를 이렇게 그 어떤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합니다. 네, 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추가적인 사실들은 저희가 추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